7번째, 지급공제 항목 등록에 지급 항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여 및 수당의 계산 방식은 회사마다 좀 달라요. 그러면서 다양한 급여 계산식이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회사 환경에 맞추어 설정할 수 있는 메뉴가 지급 공제 항목 등록이 되겠습니다. 우선 지급 항목을 좀 살펴볼 때 급여와 상여로 나눠봤네요. 자, 급여는 기본급, 직책수당, 가족수당, 식대, 연장근로수당, 월정급여 제외, 그 다음에 상여금, 월정급여 제외, 과세 이렇게 하는데 우선 기본급은 월급제인 경우에는 직급과 호봉에 따라 호봉 테이블에 기본급을 적용한다 라고 했으니까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기초환경 설정에 지급공제 항목 등록 클릭. 급여, 여기 급여랑 상여 있죠? 급여, 지급, 조회. 기본급밖에 안 나왔어요. 그죠? 그리고 지금 뭐가 돼 있냐면 마감 취소라는 단추가 이렇게 활성화가 됐다라는 것은 이미 지급공제 항목 등록이 마감이 돼서 더 이상 입력을 못하겠다라는 뜻이거든요. 즉 지급공제 항목 등록은 급여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보니까 자동 마감이 됩니다. 그래서 마감 취소를 해야 이 부분을 클릭할 수 있어요. 자, 마감 취소. 우리 아무 안 넣었으니까 그대로 할게요. 메뉴를 닫으면 자동 재마감 됩니다. 함부로 열지 못하게끔 마감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노란 값으로 활성화가 됐죠. 그러면서 커저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우선 기본급입니다. 기본급을 받는데 여기 보시면 전년도 복사라는 키가 있고요. 일괄 등록이 있고요. 마감이라는 단추가 있는데 마감은 우리가 안 눌러도 그쵸? 나가면 자동 마감된다 그랬죠? 전년도 복사는 우리가 2025년을 기준으로 한다면 2024년도에 지급하였던 항목을 그대로 올해도 적용을 한다. 그러면 전년 복사를 해갖고 오는 거예요. 즉 항목 설정을 그대로 복사하는 거를 전년 복사. 일괄 등록은 뭐냐? 우리 기본급밖에 없는데 주는 게 직책수당도 있고 가족수당도 있고 식대도 있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 부분을 한 번에 불러드릴 거냐 아니면 내가 필요한 것만큼 더블 클릭 또는 F2를 이용해서 사용을 할 거냐 라는 거예요. 대부분 지급 항목 같은 경우는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만 열어놓겠죠. 그래서 대부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자, 일괄 등록 한번 해볼까요? 자, 일괄 등록. 그랬더니 기본급, 직책수당, 가족수당, 자격수당, 식대, 연장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 주려고 하는 거는 기본, 직책, 가족, 식당, 연장근로. 그럼 자격수당이 없어요. 삭제하시면 되죠. 한 번이라도 지급한 이력이 있으면 삭제는 안 됩니다. 즉 급여가 지급된 항목이 있다. 그러면 삭제는 안 되지만 우리는 지금 시작하는 거라 삭제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기본급부터 살펴볼게요. 우선 기본급은 무조건 소득세 띱니다. 감면 여부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부고요. 수습 적용과 입퇴사 적용은 우리가 뭐를 해갖고 왔었냐면 인사급여 환경 설정에서 눌러보세요. 이미 여기에서 급여 계산 기준을 선택을 해놨습니다. 이 부분을 그대로 끌고 오겠다라고 한 것이 환경 등록 적용입니다. 그럼 이거 말고 또 다른 것도 있냐? 네, 열어보세요. 이렇게 정상 적용이냐, 일할 적용할 거냐, 미지급이냐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본급 같은 경우는 미지급하는 경우가 없겠죠. 그런데 무슨 식대라든가 가족수당 이런 것들은 미지급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입사자, 퇴사자도 미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때 선택하는 거예요. 그대로 환경 등록으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정급여 당연히 포함이 되죠. 이 월정급여는 뭐와 관련이 있냐? 연장근로수당 비과세에 해당하는 부분이냐 아니냐. 즉 월정급여 210만 원을 계산하는데 포함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기본급은 당연히 포함됩니다. 일원 단위 절사로 가고요. 우선 기본급은 월급제와 연봉제와 시급제가 서로 계산식이 다르죠. 그래서 분류로 가겠습니다. 자, 분류. 휴직자가 있는 경우에는 휴직자 계산식을 설정해서 사용을 할 건지 아니면 정상 적용할 건지 선택하시면 됩니다. 얘도 갈매기 누르면 이렇게 정상 적용이냐 휴직 계산식 적용이냐. 즉 정상 적용이라는 거는 휴직자에게 유급이다 그러면 월급을 100% 주는 거고 무급이다 그러면 급여를 주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설정하는 부분입니다. 휴직 계산식 적용을 누르면 얘가 이렇게 계산식을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유급인 경우에는 기본급의 뭐 80% 아니면 100% 나가는 부분도 있겠죠. 그래서 지급률 이런 거 계산해서 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정상적으로 가고 우선 월급제, 연봉제, 시급제는 급여 형태별입니다. 자, 급여 형태별 선택할게요. 여기다 급여라고 두 글자 칠게요. 자, 제가 지금 컴퓨터를 조금 화면을 좀 작게 해놔서 여기가 좀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급여 형태를 선택하게 되면 분류 코드를 선택할 거예요. 우선 월급제부터 가겠습니다. 월급. 그러면 금액으로 주느냐 계산으로 주느냐. 우리는 직급과 호봉에 따라 호봉 테이블에 기본급을 적용하겠다 그랬으니까 계산식으로 가셔야 돼요. 자, 계산식을 넣도록 할게요. 호봉 관리의 기본급인 G01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기본급이라고 되어 있어요. 적용. 근데 호봉 합계로 해도 되느냐? 네, 하셔도 됩니다. 지금 기본급과 호봉 합계가 동일하니까 호봉 합계로 하는 거고 만약에 이 중간에 어떠한 수당을 더 넣어서 호봉 합계가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 기본급을 하느냐 호봉 합계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월급의 차이가 생길 수 있죠.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는 그냥 기본급으로 갈게요. G01. 여러분 그러면 여기 계산식에 제 거는 화면이 좀 작아서 제가 이렇게 늘려봤어요. 여기 기본급 나오셨죠? 그래서 월급을 계산과 금액 중 계산식을 이용해서 기본급으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연봉제 해보겠습니다. 책정 임금 중 월급을 적용하겠다. 네, 연봉 선택하시고요. 계산식에서 책정 임금의 월급 F0입니다. 클릭. 여기 F02 그리고 월급 적용하시면 계산식에도 이렇게 월급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본급인 경우에는 호봉 테이블에 있는 기본급 월급이고 그냥 월급은 책정 임금 중 월급을 적용했다. 이렇게 구분하셔도 됩니다. 이번에는 시급제 갈까요? 총 정상 근무 시간에 호봉 테이블인 기본급을 곱하여 적용한다 그랬어요. 시급제 선택하시고요. 계산식 갑니다. 눈을 크게 뜨고 봐도 총 정상 근무 시간이 여기에는 없어요. 여기는 급여와 관련된 코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없지만 어디에 있냐? 근태 관련 코드 1에 있습니다. 클릭. 그러면 근무 시간, 근무일, 그 다음에 총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왜냐면 정상 근무 시간을 다 더해서 곱하기 기본급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총 근태일수와 시간인 총 정상 근무 시간입니다. 빵빵빵빵 이렇게 해도 요 안에 코드화 되어 있어요. 그래서 T01 TTT 이렇게 됩니다. 자, 곱하기는 키보드에 있는 거 사용하셔도 되고요. 여기 있는 곱하기 쓰셔도 됩니다. 곱하기. 기본급 그랬으니까 그렇죠. 급여 관련 코드로 오셔서 기본급인 G01을 선택해 주시면 총 정상 근무 시간 곱하기 기본급 적용. 그래서 계산식에 이렇게 총 정상 근무 시간 곱하기 기본급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자, 되셨죠? 아직 안 되셨어요? 그럼 조금 기다릴게요. 이번에는 직책수당 넘어갈 거거든요. 자, 직책수당은 우선 과세입니다. 무조건 과세예요. 자, 직책수당 탭에 오셔서 과세. 그대로 환경등록 적용 가겠습니다. 월정액에 포함하셔야 돼요. 즉 달달이 받는 월급이잖아요. 그래서 월정액에 포함합니다. 이 월정급여에 포함하고 안 하고는 실비 변상적 급여냐 아니면 그냥 지급되는 급여냐 이 차이거든요. 그래서 실비 변상적이라는 것은 내 돈이 들어간 부분이 있는 경우 그걸 되돌려 받는 거를 실비 변상적 급여라고 해요. 그래서 직책수당은 무조건 포함. 자, 분류해야 되겠죠? 직책별로 이렇게 15만원, 10만원, 5만원 나눠준다고 하니까 우리도 분류하겠습니다. 분류. 자, 더블 클릭하셔서 또는 그냥 직책이라고 치셔도 됩니다. 직책별. 자, 그러면 직책별로 선택할 수 있는 도움창이 뜹니다. 그 중에 부장입니다. 자, 부장. 15만원이죠. 이때는 계산식이 아니라 금액입니다. 금액을 클릭하면 하단에 금액 계산식에 입력할 수 있는 창이 떠요. 그러면서 깜빡깜빡하죠. 네, 15만원. 150 플러스 한번 누르면 되는데 지금 처음 입력할 때는 컴마가 안 보여요. 그런데 다시 한번 줘야 하면 이렇게 컴마가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입력하시기 어려우시면 하나 입력하시고 다시 확인해 보시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 쭉 입력하시고 반드시 확인은 하십시오. 이번에는 과장입니다. 과장은 얼마? 10만원. 대리도 준다고 합니다. 자, 대리 5만원. 그리고 나서 제대로 했는지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되겠죠. 자, 대리 5만원까지 입력했습니다. 가족수당 한번 가볼까요? 자, 가족수당. 우선 월정액 포함이고요. 과세입니다. 그리고 분류. 왜냐하면 가족은 배우자와 자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형제 자매도 있고 부모님도 있고 조부모님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분류로 가셔야 됩니다. 가족별. 첫 번째는 배우자입니다. 배우자 선택. 배우자는 3만원이래요. 자녀도 준답니다. 2만원. 자녀 2만원, 배우자 3만원. 그런데 자녀에 대해서 인원수 제한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인원수 제한을 하는 경우에는 인사기록카드에 가족 탭에 이제 가족들을 이렇게 쭉 입력을 할 거거든요. 그럴 때 수당 여부에 해당이냐 비해당이냐 이렇게 선택하시면 돼요. 어디냐고요?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인사관리의 인사기록 카드.
여기 가족 탭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수당 여부, 이 부분입니다. 수당 여부가 해당하냐 비해당이냐 이거에 따라서 지급이 되고 안 되고가 설정이 돼요. 자, 이 부분을 끌어온다. 가족수당 되셨죠? 이번에는 식대를 가보도록 할게요. 우선 식대는 밥을 먹거나 안 먹거나 무조건 지급을 해요. 그런데 밥 먹는 것까지 세금을 떼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우선 비과세 항목으로 소득세법에 나와 있습니다. 얼마까지? 20만원까지. 20만원이 한도인데 만약에 회사에서 10만원을 더 줘요. 30만원을 준다. 그러면 20만원은 비과세고 10만원은 과세입니다. 자, 식대 같은 경우는 직책에 따라 구분 짓는 게 아니라 대부분 일정액을 주거든요. 그러면서 전 임직원 매월 정액으로 20만원을 지급하는데 이 20만원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다고 합니다.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것은 구내식당이 없거나 또는 구된 식당이 있는데 식권을 사서 먹는 경우, 식권을 살 때 내가 현금으로 그러니까 돈을 주잖아요. 지불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받는 식대는 비과세예요. 그렇지만 공짜로 먹는다. 그러면 식사대, 즉 식대로 받는 급여는 과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 그런데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할 거니까 우선 비과세를 먼저 클릭을 할게요. 자, 비과세. 그럼 비과세 감면 설정이 변경된 경우 반드시 상용직 급여 입력의 과세 집계 버튼을 통해서 비과세 감면 코드를 재반영 해 주어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급여 계산할 때 과세 집계 버튼을 한번 눌러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이러면 비과세에 대한 유형 코드가 나옵니다. 자, 소득세법에서 인정하는 코드는 코드 잘 모르죠? 그래서 항목명으로 볼게요. 항목명에다 식사라고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P01 식사대 이렇게 되면서 20만원이 공제 한도다 라고 나옵니다. 체크. 그래서 반드시 이게 비과세 유형인 경우에는 코드가 설정되셔야 됩니다. 비과세 같은 경우는 밥을 먹든 안 먹든 다 주는 거죠. 그래서 월정급여에 포함시키셔야 됩니다. 포함. 그리고 분류하지 않을 거니까 무분류. 20만원 줄 거니까 여기도 똑같이 계산식 넣을 수 있어요. 계산이냐 금액에 따라 열리는 창이 좀 다르죠. 금액으로 갑니다. 그럼 하단에 넣을 수 있어요. 자, 20만원. 그리고 다음 칸 클릭했다가 다시 열으면 컴마가 보이실 겁니다. 되셨죠? 이번에는 연장 근로수당인데 월정급여에서 제외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연장 근로수당을 월정급여에 포함하게 되면은 월정액이 바뀝니다. 그죠? 그래서 한 달만 비과세 혜택 받고 그 다음 달부터 과세가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연장근로수당 자체가 비과세잖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월정급여에서 제외를 꼭 누르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좀 실수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비과세 먼저 선택할게요. 코드는 모르니까 항목명으로 야간이라고 한번 쳐볼게요. 그러면 야간 근로수당 그래서 001입니다. 240만원까지가 한도예요. 반드시 생산직종이나 또는 돌봄, 그 다음 미용 서비스 이런 데서 근무하시는 분들에게만 야간 근로수당이 비과세입니다.
240만 원까지. 그럼 광산 근로자는 전액 비과세예요. 위험한 일 하시잖아요. 그래서 위험한 일 하시는 분들한테는 전액 비과세고, 안 그러면 일반적이들은 240만 원이 한도입니다. 그럼 240만 원이 넘어갔다. 240만 원까지만 비과세고요.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를 적용합니다. 자, 확인. 월정액 포함을 반드시 제외시켜 주셔야 돼요. 그리고 분류로 가겠습니다. 첫 번째 분류가 그렇죠. 직종별 분류할 거예요. 직종별. 어디만 해당된다고요? 생산직. 그러면 사무직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과세죠. 자, 1순위로 생산직 됐어요. 그 다음에 생산직의 시급제만 지급을 한답니다. 월급제도 아니고 시급제인 사람만. 그러면 그렇죠. 급여 형태. 자, 급여 형태 선택해서 2순위가 시급제를 걸겠습니다. 연장 근무 시간과 심야 근무 시간에 대해서 따로따로 계산을 해서 50%와 10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그랬어요. 연장 근무 시간은 7시부터 10시까지, 심야는 10시부터 해 날 때까지니까 6시까지. 그러면 7시부터 8시까지 근무하는 거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연장 근무 시간은 7시,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심야는 10시 이후부터 6시까지. 다음날 6시까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심야는 더 피곤하죠. 그래서 원래 연장 근무 시간 50% 더한 거에 50%를 더 가산해서 지급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 월급이 1이다 라고 하면 연장 근무 시당은 1.5배, 심야는 2배. 왜? 100%니까요. 그래서 2배로 계산하셔야 돼요. 자, 그럼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계산식. 우선 가로를 좀 해야 되겠죠? 네, 가로. 근태 결과 코드 1에 오셔서 총 연장 근무 시간 T02 TTT 곱하기 급여 관련 코드의 기본급 곱하기 1.5 가로 닫고 더하기, 이것도 곱하기로 하시면 안 돼요. 더하기입니다. 더하기 가로 열고, 이번에는 근태 관련 코드 오셔서 총 심야 근무 시간 곱하기 다시 호봉관리의 기본급 곱하기 2 가로 닫고 적용. 그러면 총 연장 근무 시간 곱하기 기본급 곱하기 1.5 더하기 총 심야 근무 시간 곱하기 기본급 곱하기 2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조금 어렵죠? 네, 요거 잘 안 되시면은 다시 이렇게 화면 리플레이 하셔서 다시 한번 보세요. 자, 급여 했으니까 이번에는 상여금 한번 해볼까요? 급여 구분을 상여로 바꾸겠습니다. 조회. 상여는 월정급여의 제외입니다. 우선 과세예요, 상여는. 그리고 월정급여 포함을 제외시키셔야 돼요. 상여금 한 번 받으면 뭐 넘어가게요. 그래서 안 됩니다. 그래서 제외. 자, 직종별 그 다음에 급여 형태를 선택할 건데 왜 그러냐면 매년 반기별로 1년에 2번 준대요. 사무직 월급제 사원만 주겠답니다. 그러니까 직종을 구분해야죠. 그럼 생산직은 안 준다는 얘기예요.
기본급의 200%를 지급한다 그랬으니까 곱하기 2 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분류. 우선 그렇죠. 직종별로 먼저 나누겠습니다. 누구만? 사무직만. 네, 실제로 사무직만 상여금 주지는 않아요. 네, 저희가 그냥 연습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급여 형태는 월급제죠. 자, 급여 형태. 월급. 계산식으로 가야 됩니다. 호봉관리 기본급의 몇 프로? 200%예요. 그래서 2 적용하면 기본급의 200% 지급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급공제 항목 등록에 지급 항목을 모두 입력해 봤습니다.